안녕하세요. 저는 집행 유전자 지문 작성 검사로 타고난 성향과 기질을 찾아줌으로써 주도적인 삶의 경험을 서비스하는 사단법인 출산육아교육협회 육아 큐레이터 관계 개선 전문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한 성향은 모두 감성 베이스의 성향입니다. 감성형, 독창형, 조정협조형, 창조사고형, 규율원칙형 이 다섯 가지는요. 11가지 성향 중에 특성이 또는 주관이 유연하고 환경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감성 베이스의 성향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말씀드리는 성향은요, 환경의 영향보다는 자신의 주관에 따라 결정하길 좋아하는 이성 베이스의 성향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지도자형입니다. 자, 지도자형 하면 느낌이 어떠신가요? 사실 부모님들은요, 내 아이가 지도자이라고 하면은 참 좋아합니다. 왜일까요? 지도자가 될 수 있거나 리더가 될 수 있거나 이런 느낌을 받으셔서 그런 듯합니다. 그런데요, 지도자형은 어릴 때 고집이 많은 모습으로 보여져요. 이유는요, 지도자형은 본인의 생각이 옳다라고 믿는 부분이 다른 성향보다 아주 강한 성향입니다. 나는 옳은데, 내가 옳은데 다른 사람의 말은 틀리다고 생각하는 가능성이 많지요. 상대의 말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하는 말은 나한테 이해가 돼야 그때 고집을 내세우지 않고 따르거든요. 그 말은 지도자의 아이들은요, 내가 엄마 말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고 그 부분에 완벽히 이해가 돼야 움직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집이 세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내 아이가 지도자형이라고 하면 무슨 일을 할 때 왜 그걸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을 해줘야 합니다. 또 지도자형은요, 완벽히 준비가 되었을 때 앞에 나서서 무슨 일을 합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을 하게 되면은요, 엄청 부담도 느끼고 스트레스도 받아서요, 숨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성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사람을 잘 믿진 않지만 또 자신의 속마음도 잘 보여주지 않아요. 지도자형은요, 또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꼭 집니다. 특히 부모님은요, 아이하고 한 약속은 꼭 지켜주셔야 돼요. 모든 아이하고 하는 약속은 다 지켜야 되겠지만 특히 내 아이가 지도자형이라고 하면은 더욱더 약속을 신경 써서 지켜주셔야 하고요. 약속을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 이유를 분명하게 또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요. 칭찬을 할 때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자, 감성형의 아이는요. 무한 칭찬을 해 주시라고 했어요. 자, 칭찬을 먹고 사는 아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성 베이스의 지도자형은요. 칭찬도 무조건적인 칭찬은 오히려 믿지 못하게 되고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칭찬을 하고 어떤 부분에서 잘했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칭찬을 해야 믿습니다. 자, 지도자의 아이들은요,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의 말은 잘 듣지 않죠. 부모님이 아이한테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해 줄 때 아이가 인정하고 따를 수가 있어요. 약점 보완은요, 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인성적인 부분을 자주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엄마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겠죠? 성인이 되어도 상대를 믿으려면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어떤 능력적인 부분이나 신뢰가 쌓여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책임감이나 독립심이 강해서요, 맡겨진 일에는 최선을 다해 완성하고 또 자존감이 세워지면요, 일의 속도가 더 빨라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지도자형의 엄마와 아이의 대화법입니다. 네 가지로 제가 정의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 아이를 너무 강하게 몰아붙이지 마세요. 자, 지도자형의 엄마는요, 아이를 엄마의 생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엄마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고 몰아붙인다면 굉장히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엄마 마음대로 끌고 가는 거, 자, 자제해 주세요. 자, 두 번째,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성적인 베이스가 강하다 보니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또한 감정을 표현하는데 힘들어합니다. 자, 여러 가지 봉사활동으로 또한 마음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른 사람의 상황에 대한 부분도 많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러면 좀 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고집을 부릴 때는요, 엄마가 이해할 수 있게 말해달라고 부탁하세요. 자기 주장이 세고 고집이 많아서 무조건 때를 부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이 눈높이를 맞추고요, 대화로 너가 왜 그러는지 엄마한테 이유를 말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는 말을 해주겠죠? 자, 그게 타당하다고 하면은 그걸 들어주시면 되는 거고,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은 아이가 믿을 수 있게끔 엄마가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아이가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속상해할 때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감정에 먼저 공감해 주세요. 엄마나 아이나 공감을 하기 어려운 성향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힘들어할 때 엄마가 먼저 그 마음을 공감을 해 주신다고 하면 본인도 공감받았을 때의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다른 사람한테 공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공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도자형 아이에 대한 부분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자, 모든 아이의 성향은 좋은 성향, 나쁜 성향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성향을 알고 아이와 소통한다면 엄마와 자녀 모두 다 행복하고 주도적인 삶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올까요? 자, 기대하고 기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